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비행기도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나가기 귀찮다면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오늘은 수원시의 숨은 보물, 수원시립도서관을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도서관 순례자 북적북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적북적님은 도서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조용한 공간? 책 냄새? 아니면 졸음? 아닙니다. 수원시립도서관은 그런 편견을 깨부수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함께 수원도서관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북적북적님, 수원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20개 가까이 될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수원에는 무려 2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10개 정도였는데 15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거죠. 수원시가 얼마나 독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20개가 넘으면 웬만한 수원 시민은 집 근처 10분 거리에 도서관 하나씩은 끼고 산다는 얘기네요. 수포자는 있어도 수원 도서관 포기자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0년 당시 수원시장님이 인문학 중심 도시 수원을 표방하며 인문학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서관 건립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야, 그 시장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숫자 퀴즈. 수원시가 가진 장서 숫자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되세요? 글쎄요. 한 100만 권?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총 장서가 약 300만 권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간 이용자 수가 무려 320만 명이 넘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니까 계산해보면 시민 1명이 1년에 평균 3번 정도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요. 제가 그 기록에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네, 그렇네요. 여기서 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난해 도서 대출 기록입니다. 1년 동안 383만 권이 대출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 3천여 권. 그러니까 매일매일 책이 도서관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자, 이제 개별 도서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원도서관계의 맏형,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바로 중앙도서관입니다. 1980년 7월 2일에 개관한 수원시립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80년대 도서관이라 80년대생 도서관? 사람 나이로 치면 올해 45세네요. 그 건물만 봐도 왠지 중후한 지성의 향기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겉모습은 좀 연식이 느껴지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수원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이 중앙도서관은 그 남산도서관이 2022년에 개관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거기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10위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더 내보려고 합니다. 중앙도서관 이름이 왜 중앙인지 아시나요? 뭐 위치 자체가 팔달산이니까 수원의 중앙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지금의 JTBC 전신이거든요. 거기서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중앙도서관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기업들이 문화시설을 짓고 기증하는 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 위치가 재밌더라고요. 팔달산 자락에 있어서 이 도서관 가는 길이 살짝 등산 코스 같다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만큼 조용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죠. 책 읽다가 지치면 창밖으로 팔달산 풍경을 보면서 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도서관이 오래된 만큼 추억도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되어 추억을 찾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어도 굳이 중앙도서관을 찾아 이 책도 읽고 쉬기도 하면서 향수에 젖는다고 하네요. 야, 추억의 장소가 도서관이라니 매우 건전하군요. 그렇게 큰 글자 도서가 중앙도서관에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편하게 독서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앙도서관의 특화 주제는 뭐죠? 중앙도서관은 특화 주제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자료가 잘 마련돼 있죠. 아, 맏형답게 모두를 아우르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역시 맏형. 어르신들에게는 큰 글자 도서로, 또 청소년들에게는 늦은 시간까지 열람실로, 모두에게 필요한 중앙기지 같은 곳이네요. 네.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도서관들은 보통 월요일에 쉬는데 여기는 금요일에 쉬는 거죠. 불금에는 집에서 쉬라는 도서관의 센스 있는 배려라고 해석해 봅시다. 네, 다음은 성경도서관입니다. 1995년에 개관했고요. 여기도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그룹, 그러니까 지금의 SK그룹이 부지를 기증하고 도서관을 지어서 수원시에 기부 체납했다고 하더라고요. 1991년에 땅을 기증받고 1994년에 협약을 맺고 그래서 1995년에 개관하고 그 과정이 마치 결혼 준비 같은데요. 청혼하고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성경도서관은 지금까지 수원의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일 많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행궁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기 좋은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거리를 거니는 데이트 코스로 딱이네요. 네, 그리고 성경도서관의 종합자료실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A부터 K까지 주제를 정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책 코너, 정조 관련 책 코너, 지역 작가들의 책 코너, 이달의 시, 이달의 책 코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돋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서관에 특별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2층에 수원학 자료실이 있어요. 성경도서관의 특화 주제가 바로 수원학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고서, 족보, 향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두고 있어서 수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곳에 꼭 가봐야 됩니다. 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도서관에 오면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의 역사 덕후들을 위한 놀이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사적 자료뿐 아니라 수원의 건축, 문화 등 수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니 수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숲세권 도서관의 대표 주자 광교 푸른숲 도서관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푸른 숲이 들어가니 이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근처 그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이름값을 하는 곳입니다. 책 읽다가 눈이 침침해지면 창밖으로 초록색 자연을 보면서 눈 정화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건 푸른 숲 책들이라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서관 옆에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5개의 개별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을 읽으면 진짜 힐링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새소리 들으면서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너무 좋아서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 거? 네, 맞습니다. 매월 1일 10시에 예약을 받는데 30초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숲 책들 그 예약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1층에서 3층까지 통으로 이어진 광교 푸른숲 도서관 로비에 앉아서 책 읽는 느낌도 만만치 않게 좋거든요. 뭐 화서동 스타필드의 별마당이 부럽지 않은 곳이니 꼭 한번 방문해서 힐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곳은 팔달구에 있는 창룡 도서관이에요. 2014년에 개관했으니 비교적 최근에 생긴 도서관이죠. 이곳도 위치가 재밌는데요. 수원 화성 창룡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창룡이 붙은 거고요. 역사 유적지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다니 왠지 책도 더 의미 있게 읽힐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창녕 도서관은 인권 특화 도서관이라 관련 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창녕 도서관의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가족 독서 피크닉. 요것도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꾸러미를 빌려갈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어린이 추천 도서, 그리고 돗자리, 색연필, 보드게임 같은 놀이소품이 들어있답니다. 이것을 들고 가족끼리 소풍을 가는 겁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완벽한 가족 나들이 코스죠. 아, 봄, 가을에 딱인 프로그램이군요. 저도 한번 가족이랑 가보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시 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많다는 거예요. 슬기샘 어린이 도서관, 지혜샘 어린이 도서관, 바른샘 어린이 도서관, 반달 어린이 도서관, 화홍 어린이 도서관. 아, 이름이 참 멋지죠? 네, 이 도서관들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특화 공간이네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책장, 바닥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동화 구연이나 독서 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죠. 아이들이 떠들어도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고 프로그램도 아이들 맞춤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이 도서관은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특히 슬기샘 도서관 3층에는 트윈 웨이브라는 공간이 있어요. 트윈 웨이브, 쌍둥이 물결이라 트윈 웨이브인가요? 아닙니다. 12세에서 16세의 트윈 세대만 이용 가능하다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트윈 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다 됩니다. 5개의 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nything 이라고 강의도 하고 제작도 하는 다목적실, 또 begin 이라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공간으로 책도 읽고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만들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존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공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익사이팅 존은 그물 해먹과 소파, 야외 테라스까지 있는 공간으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위에 청소년들이 있으면 많이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청소년, 학생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에는 지식정보도서관이라는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이 대표적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검색과 학습에 특화된 공간입니다. 또 이곳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 도서관보다 컴퓨터가 많고 개인 학습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빵빵. 요즘 공부할 때 인터넷 검색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생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자리 맞는 게 필수. 마치 강남 스터디 카페 자리 잡기 뭐 그런 느낌이죠. 아, 그렇게 다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라면 왠지 집중이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겠어요. 이 주위에 제 주위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꼭 소개해 주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태장마루 도서관, 대추골 도서관, 1월 도서관, 호매실 도서관, 버드네 도서관, 한림 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들이 수원시의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2014년에서 16년 그런 비슷한 시기에 우르르 개관했거든요. 그 해가 바로 이 수원시 도서관 확장의 원년이었나 봅니다. 네, 수원 시민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거기에 작은 도서관 137개까지 하면 수원시에는 150개가 넘는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진짜 많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24시간 도서관이에요. 네, 24시간. 책나루. 네, 책나루 무임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정말 놀랍죠. 24시간 도서관이라니. 2012년에 수원역과 영통역에 처음 설치됐고 2013년에는 수원시청역에도 생겼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 시스템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키오스크에서 책을 검색하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거죠. 사서 선생님 없이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책 빌려가고 다음날 퇴근하면서 반납하고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권수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기 도서 위주로 비치되어 있고 전문 서적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읽고 싶을 때 완벽한 선택이죠. 만약 갑자기 새벽에 깨서 책을 읽고 싶다. 그런데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책나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해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제가 수원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며 얻은 도서관 200% 활용 꿀팁을 방출하려 합니다. 와, 자, 꿀팁 첫 번째, 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라. 자, 무거운 책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수원시 도서관은 책 배달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면 동네에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나 지정된 장소로 책을 가져다 줍니다. 네,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가는 게 만약 1월 도서관이다. 그럴 때 매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것을 신청하면 1월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말 시스템의 힘이 대단하죠? 네. 다음은 꿀팁 두 번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저자 강연, 독서 모임, 심지어 코딩 교육까지
각 도서관마다 매달 열리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식과 인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문화도 즐기고 배우기도 하는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죠. 맞습니다. 자, 꿀팁 세 번째. 휴관일을 이용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마다 휴관일이 다릅니다. 오늘 A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면 수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B 도서관은 열었는지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365일 독서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이야, 아주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습니다. 수원시 도서관 앱을 정말 꼭 깔으세요. 모바일 회원증도 되고 도서 검색부터 대출 현황 거기다가 전자책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앱 하나면 20개 도서관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수원시립도서관 탐방을 했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습니다. 네. 도서관이 뭐 별건가 싶으셨던 분들도 우리 동네 도서관, 근처 도서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길 바랍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수원 시민들의 독서 생활에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의 숨겨진 개성을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지혜를 키우고 문화를 공유하는 살아있는 심장이죠. 네, 책 한 권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도서관 한 곳이면 수천 개의 세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도서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원 도서관 탐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